이렇게 세 분 패널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니 훨씬 편하네요. 예. 오늘 저보다 더 연예인들 같으세요. 아닙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읽기와 듣기에서 말하기와 쓰기로 나아가라. 그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우리 박은결 기자님, 네. 말하기와 쓰기 중에 네. 어느 게 편하신가요? 평소에 기자일 하기 전까지는 글을 쓸 일이 진짜 많이 없었어가지고 아무래도 말하는 게 더 좀 캐주얼하게 좀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방송 기자시니까 더욱이 이제 아무래도 글쓰기보다는 좀 말할 기회가 많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말하고 쓸 기회가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학창 시절에. 예. 주로 이제 읽기 듣기를 하죠.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또 교과서 참고서 읽고 읽기 듣기 중심의 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안 해본 건 낯설고 두렵거든요. 많이 해봐야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 쓰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말하는 거, 글 쓰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말하기, 글쓰기를 배우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특히 우리 세대는 그래요. 무슨 뭐 장문 시간이나 말하는 시간 이런 거 없었어요. 말하다가 선생님한테 맞았죠. 떠든다고 맞고 맞았죠. 근데 저는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집안에 이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뭐 친가건 외가건 간에. 근데 이제 어머님이 암 투병을 오래 하시면서 우리 집안 모두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이제 어머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부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어머님이 이제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제 가신 거죠. 저한테도 선물을 주셨어요. 읽기 듣기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주로 친척집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외삼촌네, 이모네, 고모네 여러 군데 살면서 아무리 친척집이어도 이제 눈치를 보게 되죠. 예, 남의 집이니까. 그러면서 읽기 듣기 능력을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나, 그 이유가 뭔가, 배경이 뭔가, 취지가 뭔가, 의도가 뭔가, 목적이 뭔가 이런 걸 이렇게 곱씹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읽는다는 게 무슨 책을 읽고 글을 읽는 것도 있지만 생각을 읽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귀를 이렇게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의 그 어떤 생각을 읽는 거, 그래야 이제 눈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잘 맞춰줄 수 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훈련 덕분에 이제 회사에 가서도 상사 말을 잘 듣고, 잘 듣는다는 것은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의미도 있고 시킨 걸 잘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개기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말하는 사람, 쓴 사람에게 두고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해하고 잘 분석하고 잘 알아먹어서 시킨 대로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결과로 결국은 이제 대통령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글을 쓰기 전에 이제 회장님의 글을 썼어요.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 이제 다 작고 하셨네요. 김우중 회장님의 스피치 라이터였어요. 근데 그 글은 내가 글을 쓰긴 하지만 내 글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글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읽어야죠.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찾아야죠. 그렇게 써드려야 그분이 그걸 읽으시지, 내가 뭐 쓰고 싶은 얘기를 쓰면
안 읽으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읽기 듣기 이제 훈련을 했고, 늘 이제 그 연설을 쓰는 사람은 그 회장이나 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이제 배석하게 돼요. 뒤에서 듣게 돼요. 그러니까 행사에 따라다니면서 듣고, 그러니까 들을 기회가 많으니까 이제 듣기 능력이 키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불러서 이제 구술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해하고 요약하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게 저의 일이었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읽기 듣기 능력이 키워졌죠. 근데 읽기 듣기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읽기 듣기를 하는 이유는 말하고 쓰기 위해서예요. 내 시간을 써서 남의 말을 듣고 남의 글을 읽는 것은 내 것을 만들어서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지 않는 읽기 듣기는 어찌 보면 목적이 없는, 의미가 없는 읽기 듣기죠. 그게 재밌을 수가 없죠. 누가 남의 말만 듣고 남의 글만 읽으면서 내가 일종의 읽기 듣기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찌 보면 말하고 쓰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죠. 거기에 딸려가는 거죠.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주체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리 대통령 연설문을 썼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글이 내 글이 아니죠. 그 글의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읽기 듣기는 재미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말하기 쓰기를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존재감을 느끼고 거기서 어떤 자기 존재 가치를 찾고 누구에겐가 또 인정을 받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를 이룩하고 어디에 영향을 끼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이제 그런 게 사실은 그게 정상이고 다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글 쓰는 사람만 쓰고 대다수 사람은 그걸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이거는 정상적이지 아닌 것이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만 말하고 학생은 듣기만 하는 거. 학생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말하게 해줘야죠. 글쓰게 해줘야죠. 아, 교회에서는 목사님만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자꾸 말을 하면 그건 안 되겠네. 순종해야죠. 교회에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 듣다가 뭐 이의 있습니다 이러거나 자기 의견 있습니다 이런 질문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예배 볼 때는 들으시고 그거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도 어디를 가면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회사에 가도 보니까 회장, 사장님 또 임원 그 밑에 뭐 부서장들은 말을 많이 해요. 나머지는 전부 들어.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 그리고 무슨 저도 이제 책을 쓰지만 뭐 저자나 칼럼니스트나 우리 조례훈 우리 작가시죠. 책도 썼으니까 이제 그 칼럼도 쓰신다면서. 아니 쓰는 사람은 쓰고 그걸로 돈도 받아. 기고료 받고 인세 받고 돈도 벌어. 근데 읽는 사람한테 돈 줘요? 읽는 사람은 돈을 내고 해요. 내고. 왜 그러냐고요. 왜? 예? 그러니까 저는 누구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말하고 쓸 권리가 있다. 다만 자기가 그러려는 의지가 있어야죠.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읽기 듣기에서 말하기 쓰기로 우리가 확장해야 된다. 물론 읽기 듣기를 해야 말하고 쓸 수 있어요. 읽기 듣기 없이는 말하고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읽기 듣기는 입력이죠. 그래야 이제 출력이 돼요. 근데 읽고 듣는 거 먹기만 하고 배설하지 않으면 몸도 건강하지 못해요.
먹으면 싸야죠. 근데 읽기 듣기만 하고 말하기 쓰지를 안 하면 우리 정신의 어떤 균형이 저는 깨진다고 생각해요. 정신의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언제부턴가 이게 말하고 쓰는 걸 이제 두려워하고 자꾸 피하고 그렇게 됐지만 원래는 뭐 수십만 년 전에도 동굴에 말이 없을 때, 언어가 없을 때 동굴에 벽화를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그러고 했었죠, 원래.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에 보이는 모습들이 그 친구들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뭐 이렇게 낙서하고, 물론 이제 문자를 모르니까, 글을 모르니까 이제 뭐 그림이나 뭐 이렇게 그래서 뭐 표현을 하잖아요. 엄마한테 그러다 이제 맞잖아요. 막 벽에다가 막 뭘 그리고 쓰고 막 하면서. 원래 그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읽기, 듣기는요, 남이 만들어내놓은 것을 소비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옮겨놓고 내 소유를 늘리는 행위예요. 선생님 말씀,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것, 책에 있는 것을 내 쪽으로 옮겨서 내 지식을 늘리는 거죠. 내 소유를 늘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소비하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읽기, 듣기는 약간 이기적 속성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이제 위한 거죠. 남에게 베푸는 일은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읽고 들었으면 이걸 자기 것을 말하고 씀으로써 공유해 줘야죠. 남을 도와야죠. 공유해 줘야죠. 근데 원래 인간은 그런 공유, 원래 소유보다는 공유해서 더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존재예요. 옛날에, 지금은 뭐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니 뭐니 해가지고 막 자기 걸 챙기고 소유를 늘리려고 그러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서로 나누고 베풀고 도우면서 살았죠. 그게 왜 그러면 인간 생존에 훨씬 유리한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는 이제 그런 거에 더 원래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내가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이거 내가 모른다 그러는데 설명해줄게. 그럴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을 도울 때, 내 것을 공유해줄 때, 내 것을 베풀 때. 그 베풀기 위해서는 근데 내가 가진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베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읽기 듣기는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일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읽기 듣기의 끝이 말하기 쓰기가 아니고 시험이었다는 거죠. 시험도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봐야 돼. 내가 등수가 높아야 돼. 남보다 나아야 돼. 그럼 남이 못하면 내가 잘하는 게 돼.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가는 게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공부 과정도 그렇고 공부의 끝인 시험도 그렇고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없는 거예요. 제가 50살 넘어서 말하고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 전혀 그렇지 않다가 지금은 말하고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하는 이 뇌가 공부하는 이 의미를 안 것 같아. 말하고 쓰기 위한 공부는 정말 재밌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이제 밖에 외출했다가 저는 이제 차 타고 들어오는 길에나 이렇게 이어폰으로 그 강연 듣는 거, 강의 듣는 거 되게 재밌어 해요. 근데 집 앞에 왔는데 이제 강의가 안 끝났어. 그 상태로 들어가면은 10중 8구 끝까지 못 들어요. 와이프가 되게 싫어해요.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뭐 하는 거야? 귀에다 뭘 꽂고 있어? 지금 빨리 씻고 와서 빨리 밥 안 먹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저는 문 앞에서 들어요. 어쩔 때는 30분, 40분 서서 들어요. 듣는데 계속 카톡으로 너 지금 어디야? 어? 지금 어딘데도 언제 또 한다고 왜 안 들어와? 막 계속 카톡이. 반말해요, 우리가. 1살 차이예요. 그럼 막 이제 들킬까봐 문 열면 이제 들키잖아요. 그럼 진짜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도 이거를 끝내질 못해. 너무 달아서 이걸 끝까지 듣고 싶어서. 공부가 그렇게 재밌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쓰면서 사는데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박 기자께 말하기와 쓰기 중에 어느 게 편하냐 이제 물어봤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뭐 나는 말하는 게 훨씬 편하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특히 젊은 분들 요즘에 말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 아들한테도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 전화를 걸면 왜 전화하냐고 그래요. 카톡하러. 그걸로 카톡으로 하지. 말하는 걸 싫어해요. 방에 있으면서도 우리 가족 카톡이 있거든요. 거기에 밥 언제 먹냐고 물어봐요. 말을 안 해요. 뭐 그에 반해서 이제 또 말이 훨씬 편한 분도 있고요.